자, 안녕하십니까. 우리 천체 특강 첫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쌤은 지구가 강의하고 있는 장병선 선생님이고요. 자, 여러분들 지금 앞에 지구가 천체 파트 교재가 놓여 있고요. 지금 쌤이 어젯밤에 밴드에다가도 올려놨습니다. 파일을 컬러로 올려놨고, 쌤은 집에 이게 당연히 컬러 파일로 있다 보니까 컬러로 뽑고 싶었는데 이번에 어떻게 사정이 여의치가 않아서 컬러로 뽑지는 못하고 그냥 흑백으로 인쇄를 했어요. 혹시 좀 더 정확한 자료를 보고 싶으면 밴드에 나와 있는 파일 내려받아서 이렇게 해도 돼. 현장 강의 오는 친구들 중에서 패드로 내려받아가지고 패드 들고 와도 돼. 뭔지 알겠지? 대부분 있잖아, 그지? 우리 집에도 무지하게 오래된 게 하나 있긴 있어요. 갤럭시 탭 4야. 응? 자, 그래서 슬슬 딸내미한테 넘겨버리고 새로 살까 생각 중인데. 자, 아무튼 우리 이제 천체 파트를 들어가게 되는데 미안한데 지금 안녕하십니까. 자, 노란 분필 좀 갖고 올게요. 노란 분필이 하나도 없네. 기타가 너무 센 것 같아. 바람이 너무 세. 자, 아무튼 천체 파트를 하게 되는데 이 천체 파트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어려움을 많이 가져오는 부분으로 아주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죠? 왜 그러냐면 굳이 변명을 하자면 이 파트가 지금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다루질 않으면 언제 다루느냐? 정규 교과 과정에서 고등학교 3학년 때 가야지 이 부분을 다루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해당 사항이 없지만 지금 현재 고3들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 보면 우리나라 고3들 중에서 우리나라 고3이 예를 들어 20만 명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20만 명의 고3들 중에서 한 이과가 절반 좀 이상 근데 그 중에 과탐 선택하는 수능에서 과탐 선택하는 학생들 중에 한 13만 명, 15만 명 정도, 16만 명 정도의 학생들 중에서 지구과학 2라는 과목을 수능에서 선택하는 학생들이 5천 명이 안 돼. 생각해봐. 한 15만 명 중에서 지구과학 2라는 과목을 선택하는 경우가 5천 명이 안 돼. 근데 그게 2 과목 중에 제일 많은 수야. 그 친구들을 아니면,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5천 명, 사실은 올해 더 줄긴 줄었는데 그 정도의 학생들을 제외하고 나면 이 천체 파트를 학창 시절에 다룰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지구과학에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천문학이라고 하는 분야에서는 이 천문학에서는 천체 파트가 이 천체 파트에서 흔히 말하는 천체 물리 파트가 이쪽 파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대학 가서 이 부분을 전공을 할지 안 할지는 개인의 취향이긴 하겠지만 이 천체 물리 파트를 버릴 수가 없고 자꾸 과학고 문제에 굉장히 큰 비중으로 출제가 된단 말이지. 많게는 2문제 정도까지. 그러다 보니까 버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중학생들이 배우기에는 사실은 중학생들을 이걸 개념을 알려주기에는 좀 난이도가 있어요. 난이도가 있지만 그래도 차근차근 해나가면 기본적인 개념에서 그렇게 고차원적인 개념까지 가는 경우는 드무니까 물론 고차원적인 개념을 건드리는 친구들도 있긴 있더라고. 여기서 공부를 하고 났더니 그 다음 레벨까지가 해석이 좀 되긴 되더라. 그리고 또 여기다가 이제 강조를 하면 빨간색으로 강조를 하면 생활 속에서 천문학을 여러분들이
몸에 익혔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생활 속에서 천문학 익히기라고 쓰긴 썼는데 저게 무슨 뜻일까요? 응? 저게 무슨 뜻일 것 같아? 예를 들어서 지금 오늘이 1월 6일인데 2025년 1월 6일인데 월요일인데 응? 오늘 해가 지고 나면 보이는 별 중에서 응? 별도 있고 별이 아닌 녀석도 있고 달도 있고 응? 이런 것들이 우리 눈에 시야에 들어오게 되겠고 또 하나 북극성이라든지 아니면 북두칠성이라든지 아니면 카시오페아라든지 뭐 요새 잘 보이는 페가수스 자리라든지 이런 별자리 또는 별자리 별 아니면 달 별이 아니지만 하늘에서 별처럼 보이는 얘네들이 대부분 행성이라고 불리는 태양 주변을 지구와 같이 공전하고 있는 수금지와 목토천해 이런 애들을 얘기하는 건데 공교롭게도 지금 시점에 지난 11월, 12월부터 계속 밤 12시를 우리 뭐라 그러지? 약은 자정이라고 그러죠? 자정을 기준으로 밤하늘에서 일단 금성은 초저녁에 보이고요. 참고로 얘는 자정에 보이는 애가 아니다 보니까 자정을 기준으로 뭐가 보이느냐? 천왕성도 보이고 목성도 보이고 화성도 보이고 토성도 보입니다. 아니 웃었어? 몰랐지? 그지? 지금 출석 일이 좀 저조해서 요거를 좀 보내야겠다. 데스크에다가. 저거 지금 보이는 거 알고 있었던 사람? 금성 보이는 건 알고 있었지? 응. 알고 있었어? 응. 초저녁에 서쪽 하늘에 아직도 살짝 밝은 기운이 좀 남아있는데 배가 굉장히 밝게 남서쪽에 밝게 보이면 그건 금성이에요. 오케이? 그런데 이제 목성 같은 경우는 요새 겨울철 별자리 중에 오리온 자리라고 있는 거 알아? 혹시 압니까? 응? 오리온 자리라고 해서 별자리 중에 좀 겨울철 별자리 중에 제일 유명한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띵띵, 띵띵띵 이게 있는데 요렇게 요 세 개 보통 가운데 있는 이 세 개의 별을 기준으로 오리온 자리를 보통 찾아내기 쉬운 기준으로 삼는데 얘보다 여기 위쪽에 여기에 굉장히 밝은 애가 하나 띡 보이는 애가 있어. 제가 지금 목성이야. 참고로 한 열흘 뒤에 보면 저 위에 없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럴까? 행성들은 지구에 되게 가까이 있기 때문에 위치가 되게 빠르게 변하는 걸로 보인단 말이야. 오늘, 내일, 모레가 티가 날 정도로 변한다고. 반면에 별자리를 이루는 이런 별들은 굉장히 멀리 있으니까 하늘에 고정된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라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쪽에 생활 속의 천문학을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와, 맞다. 저거 오늘 수업 때 들었는데 저게 그거구나. 이런 식으로 생활 속에서 천문학을 좀 익히고 나면 그게 나중에 문제들에게도 적용이 좀 될 수 있다고요. 실제로 문제에서 쟤네들을 써먹는단 말이야. 응? 알겠습니까? 자, 좀 당부를 드리고 본격적으로 우리는 이제 1페이지에 나와 있는 챕터 1 전체의 좌표계와 운동을 가보도록 합시다. 선생님이 살짝 얘기를 해버렸는데 밤하늘의 별의 위치를 나타내는 이거는 천체라는 거는 저기도 말했지만 별도 되고 행성도 되고 심지어 위성도 되는데 대부분 별, 행성, 여기다가 은하 비슷한 것 이런 것들을 보통 우린 천체라고 얘기하고 인공적인 인공위성이라든지 아니면은 잠깐 보이는 뭐 유성이라든지 이런 애들은 일단 우리가 다루지는 않아요. 뭐 걔들도 위치를 표현하자면 할 수는 있겠지만 주로 이제 별과 행성과 은하들에 대한 얘기를 표현을 하는데 어떻게 표현하느냐? 어디에 있느냐? 보셨습니까? 하나 가지가 까만 게 좋아 하얀 게 좋아. 자, 어디에 있느냐? 별에 또는 천상 별이라고 칭할게요. 별에
위치를 표현하는 방법을 우리는 좌표계라고 부릅니다. 별의 위치를 표현하는 방법을 좌표계라고 부르는데, 이런 좌표계는 크게 주관적인 좌표계와 객관적인 좌표계라는 게 있어. 이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인트로가 1페이지야. 인트로가 이거를 하기 위한 인트로가 1페이지. 자, 1페이지 보면 일단 지구의 좌표계가 나왔어요. 지구에서 방위와 시각, 동서남북의 네 방향을 기준으로 나타내는 위치를 방위라고 부른다. 그지? 알고 있는 거지. 정리 중이에요. 보통 동서남북의 네 방위로 나타내며 8방위, 16방위, 32방위 등등 있는데 제일 흔하게 쓰는 게 8방위로 쓰여요. 원칙은 16방위거든. 지구과학, 뭐 기상학이나 해양학이나 이런 쪽에서도 16방위가 원래 원칙이야. 그러니까 북서보다는 북북서, 서북서 이렇게 해가지고 북서랑 이걸 또 쪼개가지고 16개 방위로 나타내는 게 원칙이지만, 니네가 보기에 화살표 딱 방향을 보고 이게 북서인지 북북서인지 따지면 좀 치사하잖아. 그래서 일상적으로 문제를 풀 때는 8방위 위주로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8방위, 16방위 정도 알아놓으시고 32방위 좀 심했지. 나도 어디서 써본 적이 없어요. 북북북서 왠지 방정 맞잖아. 그지? 자, 그래서 지금 말한 대로 관측자 중심으로 하는 거를 지금 주관적이라고 해놨고, 지금 거기 책에 언급된 거는 별의 좌표는 아니지만 그냥 위치 표현하는 방법 중에 관측자 중심이라는 게 있고, 객관적인 거는 뭐야? 말 그대로 모두를 다 통일할 수 있는, 여기 객관적이란 말 외에 뭐 적절한 용어가 생각이 안 나니까 좀 더 구체적인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관측자 중심으로 위치를 나타낸다. 자, 하연 입장에서 볼 때 여기 카메라의 위치가 어느 방향이야? 아니, 북쪽, 동쪽은 네 맘대로 맞춰가는 게 아니야. 오른쪽 앞. 그치? 근데 나한테는 정면, 희건이한테는 오른쪽, 나근이한테는 왼쪽, 이런 식으로 어떤 사물에 대해서 위치 표현하는 방법은 중1 때도 배웠죠? 과거에 나오지 않냐? 뭐 문방 보는 학교에서 뭐 서쪽으로 이런 거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있어? 그게 이제 기초적인 벡터 개념을 표현하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유치꾸리하게 나온 거긴 한데, 그런 거랑 얘기야. 지도에 방위 표시하는 거 그냥 내비둘게요. 근데 의외로 생각보다 많이 헷갈려 합니다. 자, 혹시나 해서 테스트 해볼게요. 여러분, 정면이 남쪽이야. 동서남북 중에서. 그냥 네 방위로 고를 거야. 정면이 남쪽이야. 그 왼쪽이 뭐야? 네 왼쪽이. 오케이. 이런 감각만 있으면 돼. 하연? 정면이 북쪽이야. 이쪽이 뭐야? 동쪽. 이건 정면이 동쪽이야. 오른쪽은? 눈동자를 봐. 남쪽. 그렇지. 이런 감각만 있으면 돼요. 정 안 되면 여기 나와 있는 사자 써놓고 정면이 북쪽이라고? 서쪽이 동쪽. 정면이 남쪽이라고? 정면이 동쪽이라고? 이렇게 해보면 돼. 알겠지? 자, 사자 잘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근데 지구에서의 방위. 정확히 얘기하면 지구 본에서라고 보시면 돼. 지구 본. 지구 본 적 있지? 저기 다이땡 가가지고 사는 그 요만한 이상한 막 500원짜리 1000원짜리 다이 그 지구 말고, 그래도 축구공 사이즈 정도 되는, 그래도 한 2, 3만 원 이상 되는 좀 스케일이 좀 있는 지구본을 잘 뚫어지게 보면 지구본에 굉장히 많은 선들이 그어져 있어요. 그죠? 뭐가 그어져 있죠? 위도, 경도. 위도를 나타내는 선을 위도선, 줄여서 위선, 경도선을 경선 이렇게 얘기하는데, 개인적으로 경선, 위선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위도선, 경도선 한 글자 뺀다고 뭐 달라지겠어?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위도선이 가로로 그려져 있고요. 그죠? 왜 여기만 실선으로 걷느냐? 적도, 여기는 뭐 10도, 20도, 놀스 이렇게 표현하죠? 밑으로 가면 뭐 10도, 20도, 사우스 이렇게 적도를 기준으로 북위, 남위로 표현하는 게 위도선이에요. 반면에 경선은 어때요? 영국 런던의 그린치 천문대를 본초자오선이라고 부르고, 참고로 이 경도선, 경선은 북극하고 남극을 연결하는 일종의 세로선이잖아. 그지? 그
그 세로선을 나타내는 여러 개 엄청나게 그을 수 있는데 본초 좌우선 영국 런던을 기준으로 하는 굳이 그 첫 문제 찾아갈 필요 없어요. 그거 아시죠? 그 첫 문제 앞에서 사진 찍는 사람들 다 중국 사람 아니야, 한국 사람. 응? 왜냐면 그 동네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냥 이거야. 대치 이동 주민센터야 거기 그냥. 네 생각해봐. 그냥 놀러 와가지고 중국인이 또는 다른 외국인이 한국에 놀러 와서 대치 이동 주민센터 앞에서 기념사진 찍고 가는 건 똑같은 거야. 우리 보고 뭐라 그래? 중국 사람 아니야? 중국인 비하 발언이라 하면 안 되는데. 자, 아무튼 그런 느낌이라서 그냥 뭐 그 천문대 최근에는 또 위치도 살짝 옮겼대요. 한두 블록 옮겼다는데 그래봐야 세계지도에서 티나 나겠어? 그래서 그냥 런던이라고 합니다. 물론 쌤도 가보지는 못했는데 왜 네 가서 런던 가서 여기를 안 갔지? 응? 그때는 갈 생각을 안 했어. 대학생 때. 여기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영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있으면 쭉 이렇게 영국이라는 나라가 있으면 본초 좌우선이라고 하는 세로선 여기를 0도라고 정해놓고 여기보다 오른쪽으로 가면 몇 도 이스트 여기보다 오른쪽으로 가면 몇 도 이스트 90도 이스트 180도 이스트 이 본초 좌우선을 기준으로 대서양 쪽으로 나가서 미국을 지나서 쭉 가면 90도 웨스트 180도 웨스트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몇 도 이스트 이쪽으로 가면 몇 도 웨스트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데 그 반대편은 거의 태평양 한가운데서 조금 서쪽에 치우치는 흔히 말하는 날짜 변경선이라는 걸 띄우고 있습니다. 물론 중간에 문화적인 배경 때문에 날짜 변경선이 꺾여는 있지만 대체로 그거를 우리는 경도선이라고 불러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이 위도경도라는 걸 만든 이유는 뭐야? 위치를 구체화시키기 위해서죠. 위치를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동경 131, 북위 37. 다른 말로 131도 이스트. 응? 그 다음에 여기는 37도 노스. 똑같은 표현이야. 앞에 있는 거는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냐? 동경 131, 북위 37. 똑똑우리 땅. 이 친구는 내 사촌. 여기 기술주. 거기도 그 따라하는 거잖아. 자, 아무튼 요렇게 표현하면 얘는 독도야. 독도 가보잖아. 재작년에 처음으로 울릉도 갔다가 다음날 독도까지 2박 3일 한 방에 따다닥 클리어. 놀라웠던 게 그 선원들이 하는 말, 독도 가는 배 선원들이 하는 말 뭔지 알아? 1년에 이런 날씨 5일도 안 된다고. 너무 잔잔했던 거야. 심지어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멀미를 안 했어. 나중에 울릉도에서 돌아오는데 거의 그냥 고속버스 타고 오는 느낌? 파도가 거의 없어가지고 갈 때는 그래도 조금 꿀렁거리는 데서 개인적으로 멀미를 안 해서 막 배가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면 혼자 신났어. 저쪽에서 사람들 알지 멀미 심해가지고 뭐 이러고 있는데 나 혼자 매점 어디에요? 이제 울릉도 할 때도 혼자 막 이렇게 흔들리는데 오 스리리스 막 이러면서 가서 매점 가서 보라보콘 하나 먹으면서 있는데 저쪽에 할머니들 막 이러고 있고 그 독도 관광객들이나 울릉도 관광객 중에 절반 이상이 어르신들. 돌아가시기 전에 여기는 한번 가보자. 이 제주도보다 가기가 힘들거든. 꼭 가봐. 20살 되기 전에. 아니다. 추천하는 거는 근데 겨울은 별론데. 쌤은 딱 봄 될 때? 봄 될 때 갔어가지고 봄 될 때 갔는데도 꼭 산꼭대기 올라가니까는 얼음이 덮여있더라고. 자, 아무튼 이 독도의 위치란 말이야.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이렇게 표현하면 전 세계 어디에서도 여기는 독도를 지칭하는 표현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다고. 그래서 이 방이라는 거를 약속된 기호로 쓰게 되는데 약속된 기호로 쓰면 뭐야? 객관적인 데이터가 나오게 돼버린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선생님 말한 대로 지금 지구에서의 방이 북쪽과 남쪽 구분하는 건 적도 기준이고요. 그죠? 동쪽과 서쪽 기준하는 건 관측자 기준일 수도 있고 굳이 관측자 기준인 게 아니라면 영국 런던 기준으로 놓게 되더라. 자, 밑에 이제 시각 볼까요? 시각. 시각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지? 이건 시간이라는 말 들어봤어? 둘이 차이가 뭔 것 같아? 시간은 duration, 시간은 time. 그치, 딱 그 시점인 거지. 어떤 찰나를 얘기하는 건 시각이고, 간격, 텀을 얘기해버리는 건 시간이 되는 건데,
애들이 이렇게 발음들이 좋아.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겠는데. 자연에서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현상을 기준으로 정하는데 태양을 기준으로 정한다. 그래서 그걸 태양시라고 합니다. 옆에다 써. 태양시.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게 태양시에 근접한 값이야. 선생님 왜 근접했다고 하느냐? 전 세계 사람들은 태양시를 다 자기 기준으로 생각하면 미세하게 다 달라. 여기를 0시라고 놓으면 빵시. 동쪽은 그 빵시보다 빠릅니다. 그죠? 봐봐. 여기가 딱 0시야. 그럼 이쪽 오른쪽은 지구가 자전을 일로 해버리니까 해가 먼저 뜰 거 아니야. 그지? 이쪽은 해가 늦게 뜨겠지? 응. 여러분 수준에 맞춰서 내가 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알겠어요? 해가 일찍 뜨겠고 해가 늦게 뜨겠지? 여기보다. 그래서 여기 시간이 빠르다고 얘기하고 여기 시간이 느리다고 하는데 원래 시간이 아니고 시각이라고 해줘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지구가 24시간 동안에 360도를 거의 360도를 회전하기 때문에 편의상 1시간당 15도씩 회전하니까 15도의 경도 차이가 날수록 1시간씩 빨라진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우리 동네가 딱 여기서 15도 떨어진 곳이 아닐 수도 있잖아. 13도 떨어진 곳일 수도 있잖아. 18.9도 떨어질 수도 있잖아. 22.5도 떨어질 수도 있잖아. 그지? 이것저것 다 따지려고 그러면 어때? 아주 그냥 세상이 뒤죽박죽 되겠지. 그래서 15도 간격으로 표준시라는 걸 전 세계 사람들이 약속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서울 기준으로 하면 동쪽 방향으로 경도 127도 정도 되거든. 127도 나누기 15 해봐. 그러면 나 8.5 정도 나오지 대충. 이런 거 암산이 되나 봐. 어이씨 희한한 스타일이야. 내가 살면서 그런 데 지금 3번째 겪고 있어. 이렇게 하면서 혼자 막 해서. 그래서 우리는 보통 8시간 30분 정도 빠르단 말이야. 그지? 그런데 127도까지 끊으면 세상이 지저분해지겠지? 그래서 15도의 배수인 135도 이스트에 맞출 수도 있고 120도 이스트에 맞출 수도 있는데, 그냥 한 100여 년 전부터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135도 이스트에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도쿄, 일본 도쿄를 기준으로 한 표준시를 같이 쓰고 있어요. 나중에 니네가 바꿀 수 있을 만큼의 국력을 키울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중국 쪽에 맞추기 애매하잖아. 그지? 지금 왠지 저쪽에 왠지 좀 떨어지는 느낌 나고, 그지? 그래서 실제로 이거는 팩트인데 2018년 초반인가 중반까지 우리랑 같은 경도에 있는 되게 가까운 데 있는 나라가 있어요. 정은이네. 걔네가 2018년 초반까지 평양 표준시라는 걸 썼어. 30분 차이 나게. 이쪽에서 봐도 30분. 그러니까 걔네한테 그게 맞는 거지. 왜? 태양시는 기준이 뭐냐면, 태양이 동쪽 하늘에 떠올라서, 근데 별일 없으면 정면을 남쪽이라고 놓고 얘기할 거야. 왜냐면 남쪽에서 천체 관측이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동쪽에서 떠오른 천체들이 대부분 남쪽으로 치우쳤다가 서쪽으로 진단 말이야. 자전축이 기울어서 생기는 현상이에요. 그런데 태양이 남쪽 중앙에 왔을 때를 태양이 남중했다라고 하거든. 이 남중한 높이가 변하기는 해도 남중하는 시각은 늘 정오야. 낮 12시. 거기에서 이쪽으로가 낮의 길이가 되는 거란 말이야. 해 떠 있는 시간대가. 그치? 그래서 태양이 남중한 시각을 정오, 12시라고 놓고 따진 거를 태양시라고 하는데, 실제 우리는 언제까지 시간으로,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시간으로 치면 실제로 30분 정도 차이가 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12시가 돼도 12시 같은 느낌이 아닌 거지. 난 12시가 돼도 어떻게? 약간 오전 같은 느낌이 살짝 나잖아. 근데 일본 도쿄는 어때요? 걔네 라인에 맞췄으니까 딱 패턴에 맞아 떨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생각보다 해가 좀 일찍 뜨는 편이에요. 일본 가면. 생각보다 아니라 티날 정도로 빨리 뜹니다. 30분이 빠른 거지. 선생님 예전에 그래서 일본 여행 갔을 때 깜짝 놀란 게, 여름에 갔었거든? 낮도 길잖아. 우리가 보통 5시 반쯤이면 5시 20, 30분이면 해가 뜨거든. 6월 말쯤 되면. 일본은 어떨 것 같아? 5시 되기 전에 한 4시 50분에 해 떠요. 6월 말경 기준으로 하지, 낮의 길 때를 기준으로 하면. 그래가지고 내가 그때 놀란 게 2개 있었어. 첫 번째, 그 전날 이제 그 당시는 이 편의점에 세계 맥주 이런 게 없던 시절이라서 일본에 가니까 이제 있더라고. 우리나라 맥주 아니야? 일본 맥주가 있는 거야? 그 전날만 먹었지.
먹고 아침에 너무 많이 먹었어. 피곤해. 하면서 숙소가 2층이었는데 커튼을 딱 쳤는데 창밖에 사람이 너무 많아. 그래가지고 아씨 늦잠 잤네. 그래놓고 시계를 딱 봤더니 6시 20분이야. 근데 밖에 사람들이 바글바글해. 왜 그래? 해가 일찍 뜨니까 그냥 생활 패턴이 빠른 거야. 그러니까 내가 본 건 6시 한 20분인데 우리한테 아침 7시 분위기인 거지. 막 학생들 등교하고 있고, 응? 좀 부지런한 애들 등교하고 있고, 길거리 이미 차 많고. 근데 놀랐던 게 사람 너무 많았던 거랑, 두 번째, 운전석에 사람이 없어, 차에. 깜짝 놀랐어, 처음에. 그러다가 바로 10초 뒤야. 걔 운전석 오른쪽이잖아. 그러니까 내 생각에 운전석이라고 하는 자리가 다 비어있는 거야. 막. 그렇지. 그랬던 기억이 나. 그게 왜 가능해? 우리보다 30분 정도 태양이 빨리 뜨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야. 그런데 아까 말했듯이 15도 간격으로 끊어서 전 세계 표준시를 정하게 되는 거라고. 선생님 지금 말한 거는 태양시를 근거로 한 표준시라는 개념입니다. 알았습니까? 아무데나 막 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태양을 기준으로 한 시각 지금 1번 얘기해놨고, 간혹 과학고 모의고사에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이거 너 이 점수 주워 먹으라고 주는 게 있어. 그거 틀린 애들은 과학고 보내면 안 돼. 응? 서울이 동경 135도 표준시를 사용한다. 그 영국보다 9시간 빠르단 말이야. 그지? 근데 미국 뉴욕은 서울보다, 영국 런던보다 5시간 느리다. 서쪽에 있으니까 대서양 건너서. 그럼 서울하고 뉴욕하고 몇 시간 차이 나냐? 14시간 차이 나지. 그지? 근데 그게 애매한 시점을 물어보면은 날짜가 바뀔 수도 있단 말이야. 예를 들어 지금 생각해보자고. 우리보다 14시간 느려. 뉴욕이. 우리는 지금 아침 11시잖아. 그지? 지금 뉴욕 몇일까? 9시 저녁 9시. 그 전날. 1월 5일 저녁 9시겠지. 이런 거 계산되죠? 확인만 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런 게 있더라. 자, 표준시는 아까 쌤 말했듯이 밑에서 네 번째 줄만 줄게요. 여러 지방을 묶어서 통일하여 사용하는 시각. 그 정도 넘어가고. 서울에서 태양이 남중할 때 서울 동쪽에 있는 춘천에서는 태양이 남중한 뒤이고, 서울의 서쪽에 있는 인천에서는 남중하기 전이야. 하지만 우리나라의 모든 지역은 다 135도 이스트 표준시를 사용한다고요. 알겠습니까? 희건이 없을 때 한번 얘기했던 건데, 이 파일은 우리 밴드에 컬러로 내가 따로 올려놨습니다. 그림이 조금 안 보이는데 구분이 안 되는데 싶으면 밴드에 들어가서 다운받으면 올 칼라로, 미안, 나만 올 칼라로, 자, 하여튼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패드에 내려받아서 공부하셔도 되고요. 다음 페이지 넘기면 세계 각국의 표준시, 아까 쌤 말한 대로입니다. 위에 한 블럭 넘어가고요. 경도와 위도도 아까 얘기했죠? 경선, 위선 쓰긴 쓰지만 사실은 그냥 경도선, 위도선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더라. 쭉 내려가서 바로 3번. 지구는 서에서 동으로 자전함으로 동쪽으로 갈수록 시간이 빨라진다. 그 다음에 뭐 나머지 별로 볼 거 없습니다. 밑에 그냥 상식으로 경도 180도 선이 날짜 변경 선이라는데 여기는 왜 이 지경이야? 문화권 차이브 때문에 그런 거지 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렇게 쓰기로 전 세계 약속을 했는데 나중에 발견된 섬이 또 있을 수도 있잖아.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 선을 기준으로 이 선이 어느 섬을 잘라먹고 있대요. 어느 섬, 그래서 내 기억은 안 나는데 이 선이 어느 섬을 잘라먹고 있대. 그럼 뭐 별 의미는 없지만 시각적으로 생각하면은 예를 들어 나하고 너 사이가 날짜가 다른 거야. 그것도 엄청 다른, 거의 24시간 차이 나는 거냐. 이쪽은 영국에서 서쪽으로 끄시고 이쪽은 동쪽으로 끄시니까 완전 거의 24시간 차이 나는 거잖아. 내가 내일의 비밀을 알려줄까? 말면서 내일 있잖아 무슨 일이 생겨 막 웃으라고 한 얘기인데 웃어줘서 고마워요. 그럴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자, 이제 인간의 생활 패턴 기준이 이거니까 내비두고, 자 이제 이런 똑같은 원리를 천체에다 적용을 해보잔 말이지. 왜 천체에 적용을 해? 아니 의사소통이 돼야 될 거 아니야. 야 이거나 저거 좀 봐봐. 저 별 보이지? 뭐요? 저거 이 새끼야. 저거 돼. 막 얘기한단 말이야. 내가 그거 밤에 하려고 내가 레이저 포인터를 지금 오늘 가서 주문할 거거든. 내가 얼마 전에 한 달 반 전에 천문대 그냥 우연히 그냥
근처에 천문대가 있네 가볼까? 이제 무슨 프로그램을 저녁 7시에 한대 11월 24일 날. 그래가지고 그냥 그때까지 옆에 커피숍 가자 한 2시간 남았네? 그리고 삐대고 있다가 그때 다시 올라갔는데 해발 1000m까지 차가 올라가니까 간 거야. 응? 거기서 보고 있다가 한 20명 정도의 이제 일반인, 나를 포함한 일반인들이 그 관람하면서 막 설명 듣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는 걸 같이 이제 했는데, 오이씨, 한 30대 중후반의 젊은 연구원들이 이제 일반인 대상으로 설명을 해주려고 나온 거야. 두꺼운 그 천문대 안에 11월 말이니까 사람들이 막 끼어입지 않은 분들이 있잖아. 또 차 끌고 올라왔으니까. 근데 별 보려면 진짜 그 천문대 옥상으로 올라가야 되거든. 거기 망원경 8대 정도 설치해놨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춥겠어. 또 지상 1000m인데 잠바까지 구비해놨더라고. 대기하는데 보니까 누가 잠바를 한 10벌을 던져놨어. 그래서 뭐야 이거 어떠냐. 추우신 분은 저거 입으시면 됩니다. 근데 그냥 가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비싼 거더라. 몽도 있고 막. 갈 뻔했어 지금. 나 그냥 이러고 왔거든 진짜. 그때. 근데 거기서 보다가 놀란 게, 집에 혹시 동물 키우냐? 고양이? 개? 개는 모르겠네. 고양이는 그 레이저 포인터 빨간색 쏘면은 막 난리가 나거든? 계속 그래요. 아 계속 그래? 그런 포인터는 우리 집에 2개나 있어요. 그런데 레이저 포인터처럼 생겼는데, 자 저기 남쪽에 지금 페가수스 자리가 보입니다 하면서 쫙 쐈는데 하늘에 뭐가 쫙 가는 거야. 굉장히 멀리까지 진짜 뻥 좀 못해서 그 지금 무슨 별 말하는지 지시하는데 그냥 거기까지 그냥 가. 그래서 살라. 집에 있는 레이저 포인터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 그게 이제 될 수 있는 게, 대기 중에 습기가 좀 있으면 물방울들이 그 수증기 응결된, 미세하게 응결된 애들이 이제 그 경로를 보이게 하는 불순물 역할을 하는 거죠. 알지? 근데 먼지 있으면 레이저 직진하게 잘 보이는 것처럼. 쫙 근데 처음에 별 보고 와 한 게 아니라 레이저 포인터 보고 우와! 내가 얼마예요 그거? 안 알려주더라고. 지도도 한 게 아니라. 그거 딱 찍으면 알겠지만, 생친 방금 말한 것처럼, 저거 보란 말이야 저게 임마 저게 베텔게우스야. 그럼 속으로 막 욕할 거야. 뭐 새끼야 막 이러고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러기 위해서 좌표계라는 게 필요하단 말이야. 자, 그리고 우리는 지구 위에 별이 있듯이 지구에 하늘이 있고 하늘에 별이 있는데, 지구라고 하는 게 땅지자의 공구자잖아요. 그죠? 지구라는 게 우리가 사는 지구를 이렇게 동그랗게 놓고 자전축이 좀 기울었대요. 이게 지구의 적도래요. 이렇게 그려놓은 것처럼, 그럼 잘 봐봐. 이 동네에 북극에도 하늘이 있을 거고, 남극에도 하늘이 있을 거고, 적도에도 하늘이 있을 거고, 중위도에도 하늘이 있을 거 아니야. 이거 쓱 합치면 이런 식으로 하늘이 또 만들어지겠지. 그렇게 만들어진 거에서 지구의 자전축을 쭉 연장하면, 이렇게 남극에도 북극에도 또 하늘에다가 이렇게 적도랑 나란한 가상의 선을 만들 수가 있어. 이렇게 만든 거를 지구를 하늘에 확장한 거다 그래서 천구라고 부릅니다. 뭐라고 부른다고요? 천구. 그럼 여기가 지구의 북극이면 여기는 뭐가 될까요? 천구의 북극. 여기는 지구의 남극이면 여기는 천구의 남극. 이렇게 얘기하면 되고요. 이 하얀색 선이 지구의 적도라면 이 노란색 선, 이 선은 천구의 적도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사실은 어려운 건데, 지구에다가 좌표를 만들 때 주관적인 좌표가 있고 객관적인 좌표가 있었잖아. 그지? 아까 객관적인 좌표가 위도 경도라고 그랬죠? 그럼 여기다가도 위도 경도 만들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위도 경도를 천구 적도를 기준으로 위도를 만들면 되잖아. 위도. 그지? 이렇게 여기서부터 중심은 거의 같을 테니까 중심에서부터 평판으로 딱 평면으로 생각한다면 10도, 20도, 30도 쫙쫙쫙 나갈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이렇게 따진 그 위도에 해당하는 개념이 있고요. 또 경도에 해당하는 개념이 있어요. 경도. 자, 위도는 기준이 천구 적도 기준이겠지만, 문제는 이 경도를 나타낼 때 기준이 될 수 있는 마치 영국 런던 그리니치 천문대 역할하는 그런 라인이 하나 있어야 돼. 그지?
여기다가 이제 지구가 자전을 하긴 하는데 1년 동안 태양 주위를 공전하면서 계속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자전하잖아? 그지? 1년 동안 태양 주위를 돌다 보면 태양이 하늘에서 저쪽에 바뀐 것처럼 보여. 저쪽 별자리 어딘가에. 이쪽에 와 있으면 또 저쪽 별자리 있는 것처럼 보이고 이쪽에 와 있으면 또 저쪽 별자리 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야. 그래서 마치 지구 입장에서 보면은 태양이 천구상에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 1년 동안 특정한 경로를 따라 가는 걸로 보여. 그 별자리에 있는 12개의 별자리를 우리 흔히 말하는 그 자기 뭐 탄생 별자리 그리고 태양이 지나가는 기회에 있다 그래서 태양이 노란색이잖아. 그래서 누를 황자 써가지고 그 다음에 길조자 써서 황도라고 하는데 황도를 여기다 표현하면 지구의 자전축이 살짝 기울어 있기 때문에 황도도 살짝 기울어 있습니다. 이렇게 황도가 살짝 기울어 있는데 황도를 쭉 따지다가 적도보다 아래에 있을 때 마이너스, 적도보다 위에 있을 때 플러스로 표현하고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태양이 1년 동안 천구상을 지나가는 길처럼 보이는데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다가 만나는 요 전구 적도와 만나는 요 점을 춘분점이라고 부릅니다. 무슨 점? 춘분점. 그러다가 이제 플러스로 올라가서 플러스로 가장 큰 값을 나타낼 때를 하지점이라고 부르고 내려가다가 만나는 점을 추분점이라고 부르고 가장 적도 아래쪽에 있는 요 점을 동지점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익숙하죠? 단어가 그지? 추나추동이란 말이야. 우리는 24절기 중에서 추나추동은 알고 있어야 돼. 천문학을 좀 하려면. 오케이? 그렇다고 춘분이 봄의 시작을 나타내는 건 아닙니다. 봄의 시작은 입춘. 최근에 들은 정보 중에 하나. 띠가 그때부터 바뀌는 거야. 공식적으로. 아직 뱀의 해가 아닌 거야. 그럼 설날 기준이냐? 그것도 아니잖아. 설날 기준인 줄 알았거든. 응? 2월 며칠쯤 되죠? 1월 29일 날 설날이잖아. 근데 너 알고 있었냐? 난 일주일 전에 알았어. 제 생일이 그 근처여서 딱 경계선. 띠 기준이 그거래. 어떤 그쪽에 관련된 학자분께서 유튜브에 나와서 얘기를 해준데 그걸 내가 마침 봤어. 요새 내가 자꾸 이런 것들 보다 보니까 이 연관 검색어로 떠가지고 띠의 기준은 어디일까요? 음력으로 잘못 알고 계시는데 음력 1월 1일이 아니고 입춘 기준이라고 딱 얘기를 해주더라고. 그래서 오우씨 몰랐어. 응? 입춘 다음에 뭐야? 뭐가 훅 지나가니까 잘 들어. 24절기로 확 읊을 거야. 입춘 우수 경치 춘분 청명 고구 입하 수만 망종 하지 소서 대서 입추 처서 백로 춘분 한로 상강 입동 소설 대설 동기 소환 24개거든. 뭐 훅 지나갔지. 6학년 때 담임한테 때려 맞아가면서 외운 거라서 절대 안 외워. 절대 안 까먹어. 이걸 못 외우면 때렸어. 6학년 때. 응. 또 웃기는 건 다 똑같이 맞아가면서 배웠는데 나만 기억하고 있더라고. 6학년 때 우리 반 애들 내가 한 10대 명 만나봤거든. 나는 이제 강의를 하다가 이거를 이제 잘난 척하면서 써먹으니까 주기적으로 써먹으니까 걔네들은 쓸 일이 없잖아. 달력 봐야 하는 거잖아. 응? 그리고 지금 나가니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했어요. 얘네들 양력으로 갑니다. 이 음력 아닙니다. 절대로. 24절기. 하지는 늘 6월 21일 아니면 22일이야. 야 음력이면 막 한 달씩 차이 날 수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아니야 절대 안 그래. 그냥 편의상 22일이라고 하면 3월 22일, 6월 22일, 9월 22일, 12월 22일입니다. 알겠습니까? 알고 계시고 그럼 얘는 뜻이 뭘까? 태양이 지나가다가 천구의 적도를 잘라먹는 나누는 점이란 뜻이야. 봄에 나누는 점이야. 가을에 아니면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 밤낮을 반반 나누는 점. 밤낮의 길이가 같은 낮의 길이가 가장 긴 밤의 길이가 가장 긴 북반구 기준으로. 자 지금 쌤이 뭐뭐 했냐면 이 천구에서 사용되는 좌표를 몇 개 얘기했는데 아무튼 그 춘분점을 지나가는 이렇게 된 경도선. 아니 천구에다가도 위도경도라는 말 쓰면 되나? 더 되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지구본하고 좀 구분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적경이라는 말과 적위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천구에다가 좌표를 만들 때는 적위와 적경이라는 걸 가지고 써요. 저쪽에 예를 들어 하지점에 별이 있다라고 하면 하지점은 적위가 플러스 23.5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몇 도 노스, 몇 도 사우스로 표현하는 대신에 몇 도 플러스, 몇 도 마이너스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그럼 만약에 여기 남극점에 별이 있다고 쳐봐. 남극점에. 여기는 적 위가 어떻게 될까? 마이너스 90도라고 하면 되는 거야. 마이너스 90도. 그럼 이 북극성 폴스타 같은 경우는 어때요? 플러스 90도라고 하면 되는 거야. 적 위가. 알겠지? 적 위가 플러스 23.5도다. 플러스 90도다. 마이너스 90도다. 뭐 동지점하고 여기 사이쯤에 어딘가에 별이 있으면 얘는 뭐 마이너스 15도다. 이런 식으로 적 위를 표현하면 돼요. 그럼 문제는 이제 적경이야. 적경은 어떻게 따지느냐? 우리도 영국 런던을 지나가는 경도선, 이걸 우리는 본초 좌우선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보통 플러스를 이쪽으로 따진단 말이야. 오른쪽을. 세상은 오른손 위주로 가게 돼 있어. 응? 오른손잡이 위주로 가게 돼 있단 말이야. 오죽하면 오른쪽에 라이시겠냐고. 응? 그렇잖아. 지금 옳다는 뜻이야. 옳은쪽. 그게 이제 어원이 오른쪽의 어원이고. 이쪽으로 따진단 말이야. 여기도 그래. 여기를 지나가는 선, 선생님 이렇게 표시해 놓을게. 요걸 지나가는 선, 참고로 요거를 시간권이라고 하는데 무슨 권? 아니 뭐 지구본에 저도 저것 따라 시간 정해지니까 시간권을 쭉 만들어서 춘분점을 지나가는 시간권, 여기에서 천구의 적도를 따라 예를 들어 돌아간 한 여기까지 갔다고 쳐봐. 빙 돌아서 여기까지 갔다고 쳐봐. 그럼 여기가 직각이야, 그지? 그죠? 그리고 나서 여기 좀 더 갔다. 예를 들어서 뭐 45도를 더 돌아갔다. 그럼 90도에 45도면 몇 도 돌아간 거예요? 135도 들어간 거지? 그럼 적경이 춘분점 기준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135도 돌아가는데, 이래놓으면 각도만 두 번 나오니까 조금 더 헷갈리고 또 지구본에서 위도 경도랑 헷갈리다 보니까 이거를 나누기 15도를 해서 어떻게? 몇? 9C 이렇게 표현합니다. 적경 표시는 이렇게 표시해요. 응? 9H. 적경은 9C. 뭐 H자 가끔 크게 써 있는 경우도 있는데 원래 작게 써야 원칙이야. 근데 이제 타이핑을 하다가 앗 하고 놓치고 그냥 써 있는 경우도 있어. 네, 시간권 쭉 내려가면 런던이 어디? 시간권 쭉 내려가면 아니 지구 안쪽으로 파고 시간권을 지구 파고들면 이제 지구가 나올 거고. 런던인 거 아니야. 달라요. 문제는 이 춘분점이라는 위치를 찾는 게 너무 힘들어. 나는 지금 쌤이 딱 3분 뒤에 설명하려고 한 거를 네가 미리 질문해 버렸으니까 그냥 할게. 문제는 이 춘분점 찾기가 그지 같아. 그지? 오늘이 만약에 3월 22일이야. 오늘 무슨 날이야? 춘분. 그지? 오늘 춘분이라는 게 아니라 오늘이 3월 22일이면 오늘이 춘분인 거야. 그지? 그러면 태양이 있는 자리가 춘분점이야. 태양이 있는 자리가 춘분점이야. 그래서 잠깐 테스트 한번 해볼게. 태양이 동쪽 하늘에 떠서 서쪽 하늘로 졌어. 동쪽 하늘에 아침에 떠서 남쪽으로 갔다가 서쪽 하늘로 졌어. 태양이 여기 있어. 응? 그럼 여기가 적경이 0시야. 춘분점이 0시거든. 0시. 응? 그럼 여기쯤에 별이 있다고 쳐봐. 45도. 안 보이지? 당연히 해 떴는데 보이겠어 이거? 맞아. 여기 있는데 보이겠어 이거? 해 떴는데 안 보이지. 아마 얘 뜨기 전에 좀 보였겠지? 그럼 얘는 태양보다 앞서가는 애야, 뒤서가는 애야? 앞서가는 애만 아면 이쪽은 아니야, 이쪽이지. 여기 있는 애는 태양보다 나중에 보이는 애잖아. 나중에 6시간 나중에 9시간 나중에. 저쪽은 12시간 나중에. 그럼 여기는 13시간 나중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11시간 먼저라고 할 수도 있겠지. 자, 여기쯤에 있으면 3시간 먼저니까 춘분점보다 하나, 둘, 셋 이쪽으로 아마 45도 정도 돌아갔을 테니까 315도 정도 되겠지. 맞나? 왜 맞다고 해? 360 맞구나. 산수가 안 되고 있어. 315도를 다시 15로 나누면 딱 떨어지는구나. 안 떨어진다 쓴 거야. 몇이죠? 적경이 21C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라고. 이해가요? 그럼 만약에 태양이 여기까지 와 있어. 그날 정오야. 춘분날 정오. 그러면 이 별은 또 어떻게 돼요? 태양보다 3시간 늦은 거니까 얘가 적경이 0시, 1시, 2시, 3시. 여기는 9시 이렇게 하면 되는 거라고. 이해가요? 결국은 추분점을 찾는 게 급선무야. 자, 한 번 더 해볼까? 그럼 만약에 오늘이 추분이야. 그럼 태양이 떠 있어.
태양이 떠 있어. 오늘 추분이야. 태양이 있는 자리가 12시인 거야. 여기가 충분점이 충분점. 그지? 충분점 0시, 6시, 12시. 여기는 몇일까? 45도라고 계속. 여기 5시겠지. 그러니까 충분점을 찾는 게 급선무라고 제일 중요한 거라고 하는데, 아니 여기 태양 자리가 충분점인 걸 알면은 그걸로도 이용하면 되는 거지. 여기가 12, 13, 14, 15인 것만 알면 되는데 굳이 0을 찾아야 돼? 뭐 해도 되지. 0, 6, 12, 15, 오케이. 또 뭐 여기 있으면? 여기 있으면? 9시. 이게 충분점이 근데 또 시간에 따라 달라지잖아. 날짜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지만 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잖아. 우리 지금 수업하는 과정에서 50분 가까이 시간이 흘러버렸는데 그동안도 충분점 위치는 당연히 바뀌었겠지. 그러니까 저거 찾을 줄만 알면 좌표계가 쉬워지는 거야. 알겠습니까? 무슨 말이지? 자, 우리 다루지 않은 용어들을 몇 개 좀 봅시다. 3페이지에 천구의 북극과 천구의 남극 구분되죠? 그림에서 천구 적도도 구분되고요. 시간권은 뭐냐면 마치 지구본 위에 경도선 역할하는 걸 천구에 만든 거를 시간권이라 그래. 천구 적도와 수직인 요 선을 시간권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관측자 중심으로는 이거야지. 이번에는 지평선. 좀 그림이 지저분하긴 한데 여기다가 선생님이 아주 제일 무식하게 볼게. 내가 여기에 살고 있어. 여기에. 내 기준으로는 원래 이게 지평선이겠지. 그거와 나란한 선을 그냥 천구 쪽으로 확장해서 그려놓은 요것도 지평선이라고 보면 돼. 또는 2D로 써가지고 지평면이라고 해도 되고. 응? 지평선 또는 지평면. 내 머리 꼭대기를 뭐라고 하느냐? 천정이라고 합니다. 천정. 저 밑에를 뭐라 그래? 천저라고 불러요. 오케이? 이거는 관측자 기준에 따라 다르지. 왜? 적도에 살고 있는 아살람말라이쿰은 어떻게 되겠어? 여기가 천정일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여기에 살고 있는 누구? 얄라뽕 따위는 어떻게 돼? 얄라뽕 이걸 막 던지는 거야 지금. 얄라뽕 따위라고 치기에는 너무 고의도인데? 어쩌고 아저씨 북유럽에 있는 누구한테 걔한테는 여기가 천정. 이렇게 천저라고 하는 것은 관측자 중심으로 바뀔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거기 수직권이라는 말도 있지. 여기 봐봐. 이 사람 위주에서 천정과 천저를 지나가는 또 이렇게 아까 시간권 비슷한 라인을 만들 수가 있어. 그죠? 이걸 수직권이라고 부릅니다. 그냥 땅의 수직이라서. 별 의미 없고. 좌우선은 뭐냐? 잘 봐. 역시 이 얄라뽕 따위라고 하는 이 사람 머리 꼭대기 천정. 얘가 여기가 천정이라고 천구의 북극이 바뀌는 건 아니지. 천정, 천구의 남극, 점이 4개가 생겼지? 이 4개의 점을 지나가는 요 셈이 처음 그렸던 이 큰 원, 이거를 이 사람의 좌우선이라고 불러요. 좌우선 몰라도 별 상관없어. 그러니까 천정과 천저, 천구의 북극과 천구의 남극을 지나가는 큰 원을 좌우선이라고 한다. 되게 웃기는 게 뭔 줄 알아? 지금 여러분하고 나하고 좌우선 다 다릅니다. 생각해봐. 이거 천구를 확장하면 니랑 나랑 다 우리 천정이 다 다를 거야. 근데 천구의 북극은 똑같아. 예를 들어 난 천정은 여기야. 천구의 북극은 저기 모서리라고 쳐봐. 저기에서 여기를 지나가는 큰 원이 나의 좌우선이야. 근데 희원이한테는 어떻게 되겠어? 또 다르지. 이렇게 되겠지. 하연이한테는 이렇게 되겠지. 좌우선이. 그지? 응? 여기 천구의 북극이라고 치면 이런 식으로 좌우선은 사람 수대로 나오는 거야. 서로 꼭 끌어안고 있어도 안 돼. 머리를 겹쳐야 돼. 이렇게 겹쳐야 돼. 말이 안 되잖아. 그지? 그 유령하고 사람 합쳐지듯이 그렇게 겹쳐야 돼. 말이 안 되잖아. 자, 그리고 이제 꼭 알아야 될 용어 4개 좀 합시다. 4개. 지금 지평선을 그렸죠? 이게 뭐라고? 폴스타. 북극성. 북극성이 있는 지평선하고 제일 가까운 지점이 여기지. 여기를 북점이라고 합니다. 이 얄라뽕 따위 입장에서 볼 때, 북극성이 저기 있네? 저기가 북점. 잘 봐. 거기서 지평선 따라 시계 방향으로 돌립니다. 형이상 일로 좀 나와서 할게요. 저기 북점. 북극성 북점. 90도 돌아왔어. 동점. 남점.
서점 다시 북점 한 바퀴 몇 도? 요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다고. 그래서 기준을 잡기 위해서 지평선 위에다가 동서남북 지점을 찍어 놓은 거를 이 북점, 남점, 동점, 서점이라고 부른다. 천문학은 있잖아. 북반구, 중위도 위주니까 괜히 있으면 남반구일 때는 어떻게 해요? 이런 생각은 나중에 익숙해지면. 알았죠? 이 정도가 이제 해석이 다 수월하게 되면 그때 가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용어들을 가지고 천구에다가 천체의 위치를 표현하게 될 거란 말이야. 그때 사용되는 좌표계가 있는데 지금 한 개는 선생님 벌써 얘기를 해버렸어. 더 쉬운 거를 지금 아직 얘기 안 했고 어려운 걸 얘기해버렸어. 지평좌표계라는 게 있고 적도좌표계라는 게 있는데 이 적도좌표계에 사용되는 적위하고 적경은 선생님 먼저 얘기해버렸지. 그지? 천구의 적도를 기준으로 몇 도, 예를 들어 뭐 20도 플러스 뭐 15도 마이너스 이렇게 표현하는 거를 적위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별자리에는 적위는 고정돼 있어. 적경도 고정돼 있어. 춘분점 기준으로 무슨 기준? 천구 적도 따라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린 각도를 15도로 나눠서 뭘로 표현한다고? C로 표현한다고. C. 이걸 적경이라고 부릅니다. 알겠죠? 아까 그래서 뭐 적위가 플러스 20도, 적경은 9시 뭐 이런 일들이 있었지? 요거를 적도좌표계. 이게 객관적인 좌표계야. 오리온 자리의 적도좌표를 얘기해봐라. 오리온 자리에 있는 베텔게우스 또는 리겔이라는 별, 그 근처에 있는 시리우스라는 별의 적도좌표계를 제시를 해주면 오, 시리우스 얘기하는 거구만. 바로 나오는 거야. 영원히 안 바뀌어. 영원히는 좀 오바고. 우리 세계에서는 안 바뀌어. 당분간 1000년 동안 안 바뀌어. 알겠지? 지평좌표계는 뭐냐? 진짜 관측자 중심인 거야. 저기 별이 있네. 저기 블라인드에 있는 저기 저거 별 매달리는 거 별이라고 쳐봐. 북극성. 여기 북점. 그럼 저기 별이 있네. 지평선 따라 돌아가. 쭉. 20도. 이걸 방위각이라고 부릅니다. 무슨 각? 방위각. 말 그대로 방위를 동서남북을 각도로 표현한 거야. 별일 없으면 북점 기준이라서 북점 기준으로 20도 돌아갔어? 방위각 20도. 근데 저 시계 북점 기준으로 90도 돌아가고 180도 돌아가고 또 돌아갔으니까 180도에서 예를 들어 뭐 30도 돌아갔다고 쳐볼까? 그럼 210도. 그럼 방위각 210도 그럼 끝나는 거야. 방위각 210도 끝나는 거야. 0도에서부터 360도까지 따집니다. 역시 오른손잡이 기준이에요. 그 다음에는 또 하나 뭐냐? 방위각과 고도로 표현합니다. 지평선 기준으로의 각도. 아까 말한 저 별도 해볼까? 50도? 방위각 아까 20도라 그랬지? 고도 50도 끝. 자, 얘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 뭘까요? 300초 뒤에 이어진다. 300초 뒤에 이어진다고. 알겠죠?